자, 이제 우리 용도 변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요, 일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 484페이지 보시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죠. 1번부터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몇 번까지 나오는가.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에 써 있는 것이 그 용도고요. 그 오른쪽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어떤 용도에 있는지 있죠.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펜을 들고 제가 이제 체크하라는 건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아까 하나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랬죠. 이거 안 돼요. 근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유를 물어보면 밤을 새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대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대학원 과정이야. 이 과정이 여기요. 근데 시험에는 나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이제 단독주택은요. 광의의 단독주택이에요. 넓은 의미의. 그러면 종류가 4개가 있어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요거는 하숙집 같은 거고요. 다가구 주택, 4번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요거 단독주택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도지사 공간에 가니까 도지사가 누워 자고 있어요. 단독주택이라서. 그다음 우리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개가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안 나오지만 건축법에서는 기숙사까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요 4개 공동주택 종류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3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조용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요.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에요.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2번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금지가 되는 음식점입니다. 3번은 우리 때 빼고 광내는 데가 나와요. 이용원. 이거 이발소를 말합니다. 이발소라는 것은 법에 없어요. 이용원이에요. 법에는. 미용원. 이건 뭐겠어요? 미용실이죠.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이름이 헤어지지마라고 있어요. 헤어지지마. 그래서 나는 이별을 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찢어주겠다는 뜻이야. 그거 허가가 미용원 허가고요. 목욕장,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장입니다. 허가는 목욕장 허가예요. 우리가 흔히 목욕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이 근처에 목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북에서 온 줄 알고 신고 들어가요. 이거 목욕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확히 맞는 사람인데 세탁소, 옷의 때를 빼는데 세탁소죠. 다 일종 근생. 4번 우리 아플 때 찾아가는 곳들이에요. 의원, 한의원. 이가 아플 때 치과의원, 어깨가 결려서 아플 때 침술원이나 안마원에 가겠죠. 뼈 빠지면 아프잖아요. 접골원. 임산부가 아플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이죠. 5번에 탁구장, 제일 작고 가벼운 공으로 하는 운동이 탁구예요. 그러면 탁구장은 일종 근생인데 탁공보다 크거나 무거운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2종 근생이에요. 체육도장, 태권도 도장 2종 근생. 6번은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이 나옵니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이고요. 7번에 마을자가 나오면 다 일종 근생이에요. 공중화장실 일종 근생이고 8번에 도시가스 배관시설 요것하고 절도범위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9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고 30제곱미터 미만까지 밑줄을 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대표적인 이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작년에 조용한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게 30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일종 근생으로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예. 자, 뒤로 넘겨주시면 우리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오른쪽에 여기 17번하고 18번을 보세요.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이게 이종 근생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위락시설 같아. 내 느낌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일종 근생 같아. 그래서 이종 근생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종 근생은요, 이제 어딜 체크하냐 그러면은 2번의 종교 집회장 500 미만, 500면 이종 근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총포 판매소, 6번의 사진관 표구점, 7번의 게임 제공업소, 그 다음에 9번의 일반 음식점,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죠. 10번에 장의사가 나오죠. 장의사는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에요. 분위기는 묘지 관련 시설처럼 보이지만 장의사는 이종 근생입니다. 자, 동물병원 나왔어요. 자, 동물병원은 원래 우리 병원자로 끝나면 다 의료시설인데 동물병원만큼은 이종 근생이에요.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동물 미용실이라고 있죠. 자, 사람이 가는 미용실은요, 일종 근생. 동물 미용실은 이종 근생이에요. 11번에 학원 있죠? 이종 근생입니다. 단 500제곱미터 미만 체크. 독서실하고 기원, 이종 근생. 자, 탁구공보다 크거나 무거운 공 나와요. 테니스, 볼링, 당구, 골프 연습장 나왔죠. 그 다음 우리 체력 단련장하고 에어로빅장,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장, 이것도 이종 근생이고요. 14번에 금융업소라고 나오죠. 은행이라든가 새마을 금고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나오죠. 그리고 출판사 체크. 오른쪽에 15번에 다중생활시설이 나오는데 밑줄 치세요. 그 다중생활시설은요, 요거는 우리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불리던 거예요. 근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 밑줄을 치세요. 500 미만까지요. 이것이 예전에 고시원이라 불렀는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이종 근생이에요.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뒤에 나오는 숙박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17번에 단란주점 150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 이종 근생이에요.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다녀오신 아저씨가 그러는데 자기 경험으로 위락시설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거 이종 근생입니다. 그 다음 우리 5번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도 없는 게 무슨 경마장, 경자 해서 모여서 구경하는 건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시험 문제는 5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동물원, 식물원. 자, 동물원, 식물원은요. 자, 뒤로 넘겨서 21번을 펴보세요. 21번에 보면은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오죠.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절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야. 문화 및 집회 시설인 거예요. 그 동물원에 갔더니요. 원숭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너네들 왜 이렇게 모여 있니? 집회 시설이라서요. 원숭이들도 알아. 원숭이들도 지가 소속한 것이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죠? 네. 다시 앞으로 오셔서 종교 집회장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은 종교 시설이에요. 500 미만은 이종 근생 그랬죠? 판매 시설은 그냥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고 넘겨주세요. 운수시설 나왔고, 자 9번에 의료시설 나왔죠? 끝에가 병원으로 끝나면 의료시설이다.
그 다음에 병원으로 끝나도 의료시설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동물병원은 이종근생이다. 그게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병원자가 아닌 것인데도 의료시설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마약진료소. 예. 그럼 본인이 마약진료소 갔다 왔다 그래도 그냥 의료시설 갔다 왔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노유자 시설 있죠? 그런가 보다. 자, 12번 수련시설에 보면은 3번의 유스 호스텔에 밑줄을 치세요.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수련시설이야. 그래서 유스 호스텔이 숙박시설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수련시설이에요. 유스 호스텔에 새벽 한 2시쯤 가보세요.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니들 왜 안 자니?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아니라서. 못 자는 거야, 애들이. 예. 근데 손에 동양화를 들고 있습니다. 너 뭐하니? 동양화 수련 중입니다. 초풍동광. 그래서 유소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업무시설 나오죠? 자, 1번에 외국 공간 밑줄 치세요. 자, 우리나라 공간은 뭐라 그랬죠? 단독주택 그랬죠. 그래서 도지사 공간에 가면 도지사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외국 공간, 주한미 대사관에 가니까 다 일하고 있는 거야.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오피스텔 밑줄 치세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숙박시설도 아니고 이거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요. 과로사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일하고 싶어지거든. 업무시설이라서. 예. 그 다음에 숙박시설 나오죠? 거기 보면 관광호텔이라고 있어요. 뒤에 넘겨서 27번을 찾아보세요. 27번. 27번에 관광휴게시설 있죠? 관광자가 들어가도 관광호텔은 관광휴게시설이 아니라 숙박시설이야. 다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있죠? 이것도 관광지에 있지만 숙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다중생활시설은요. 요거 이종근생이 아닌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에요. 다중생활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이다. 16번에 이제 위락시설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공법에서 강의를 못하는 게 요 위락시설 부분이에요. 가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가지고 왜 웃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살아있는 설명을 못한다. 단란 주점으로부터 주점인데 150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이고요. 유흥 주점은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주점을 말해요. 팔도 미인 50명 항시대기. 미시클럽이 허가가 유흥 주점 허가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삭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삭제는 지워졌다는 뜻이야. 이 삭제가요. 예전에는 특수 목욕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락시설 종류에 특수 목욕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그 터키탕이라고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터키 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에다 항의 공문을 보냈어요. 터키에는 그런 목욕탕 없다.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것을 갖다가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답신을 보냈어요. 터키 정부에다가. 내정 간섭하지 마라. 거예요. 다시 터키 정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빨리 터키탕의 명칭을 안 바꿔주면은 터키에 있는 위락시설 이름을 코리아로 바꾸겠대. 예. 그래서 빨리 바꿨어요. 진기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터키탕의 명칭을 진기탕으로 바꾸면서 특수 목욕장을 삭제해버렸어요. 특수업종으로 분류.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없애버린 겁니다. 한바탕은 코리아가 될 뻔했어. 예. 그 다음에 이게 무도장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술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나이트 클럽이라 그러죠. 나이트 클럽은 법에 없어요. 법에는 무도장입니다. 댄스 교습소, 무도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도 무도 학원은 뭐예요? 위락시설이야. 춤 가르쳐주는 데는. 카지노는 그대로 카지노입니다.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18번의 창고시설에는 집배송시설이 나와요. 택배가 창고시설에 들어가고 19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죠?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절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고 20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7번에 운전학원의 밑줄. 학원이라도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21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절대 동물원, 식물원이 아니라 그랬죠. 축사, 도축장,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고요. 22번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고물상이 나와요. 자, 고물상은요. 당신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 관련 일을 한다 그러면 돼. 멋지잖아. 자원순환 관련이야. 고물상이. 예. 개장수 있잖아요. 개장수. 경공매매업 그래. 예. 개장수. 예. 경공매매업 그래. 멋지잖아. 예. 교정 및 군사시설은 일정한 기간 강제로 가서 자고 와야 될 곳들입니다. 예.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나오죠. 화장시설, 봉안당. 옛날엔 납골당이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4번에 밑줄 하나 쳐주세요. 올해 신설된 거예요.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말려서 장사 지내는 거. 동물 전용 납골시설 나오죠. 아까 사람이 가는 병원은 의료시설이었죠. 동물이 가는 병원은 이종근생이었죠. 죽고 나면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해. 둘 다 묘지 관련 시설이야. 죽고 나면 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자, 그러면요. 묘지 관련 시설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아까 장의사 있었지요. 장의사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이종근생 소속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27번에 관광휴게시설 있죠. 원래 음악당하고 극장은 관광휴게시설이 아니라 원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야외자가 붙으면 바꿔지는 거야.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이 되고요. 3번에 어린이회관 있죠. 앞에 11번으로 한번 펴봐. 11번 앞에. 어린이회관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어린이회관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자동에 가면 어린이회관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김밥이 엄청나게 비싸. 김밥 하나 시켜 먹는데. 그때 제가 놀라서 제가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눈 튀어나오면 받으려고. 제가 눈 튀어나왔잖아. 그때 튀어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왜 관광휴게시설인가. 엄청 비싸게 가보면은요. 절대 노유자 시설 아니야 이거. 예. 손을 앞으로 받치고 있어야 돼. 눈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린이회관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휴게소는 그대로 관광휴게시설이고요. 28번에 장례식시설 나오죠. 종류가 장례식장은요. 장례식장만 별도로 하는 걸 말해요. 무슨 대학 부설 장례식장은요. 의료시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설이 아니라 장례식장만 별도로 하는 것만 장례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올해 신설된 거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자, 사람하고 동물은 죽고 난 다음에는요.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죠. 살아있을 때 가는 병원은 다르지만 죽고 난 다음엔 똑같이 취급한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엔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제일 마지막 생긴 거 야영장이 있어요. 예. 29개죠. 자, 그러면 이 29개의 용도를요. 자, 오른쪽 박스 493페이지에요. 시설군 9개로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만 있죠. 밑으로 쭉 내려와서 9번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있는데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9번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있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될 때는 신고만 하면 돼. 용도 변경 신고. 밑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시설로 바꿀 때는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에 영업시설군 있죠. 영업시설군 중에 숙박시설 있잖아요. 숙박시설을 4번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있는 위락시설로 바꾼다. 밑에서 위로 바꾸는 거니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492페이지 4번에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라고 있죠. 이거는 자 4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있잖아요. 거기에 3번에 위락시설을 운영하시던 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2번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해요. 같은 시설군 안에 있죠.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4번의 세 번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야. 세 번째 줄. 4번의 세 번째 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4번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에 아까 위락시설에는요. 단란 주점이 있었죠. 150 이상. 자, 단란 주점 150제곱미터 이상을요. 유흥 주점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같은 3호에서 바꾸는 거죠. 이럴 때는 다시 왼쪽 페이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치 마지막 줄. 이거는 뭐냐면 같은 호 가로에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현재 3호거든. 3호. 위락시설끼리 서로 바꿀 때 같은 호에서 바꾸는 거죠. 그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돼요. 예.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493페이지 시설군 9개의 종류, 세부 용도를 외우는 게 가장 어려워.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로서 문제집 풀 때 문제 풀면서 암기하는 기술을 연마할 겁니다. 일단 그냥 지금은 그냥 보시고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못 외워요, 여러분요. 그냥 시간을 두고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문제집 풀면서 그때 외우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외우려면 못 외웁니다. 예. 자, 494페이지 가설 건축물은요. 뭐 시험에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오른쪽에 축조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496페이지 가로 3번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게 17년 만에 작년에 나왔어요. 물론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리거나 날아가는 걸 말해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 다음 우리 497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는 중개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아까 말했던 4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건축물의 설계, 건축사에 의한 설계가 나오죠. 건축사 시험에서는 이게 매년 나와요. 자기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 건축사 설계까지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죠. 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내도. 그렇지만 일단 중개업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착공신고, 건축신공 넘겨주시고 4번의 건축물의 공사감리 넘겨주시고 뭐 쭉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504페이지 5번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나오죠. 이거는 6년이나 7년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돼요. 시험에.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데 저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이거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3번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3번. 자, 가로 1번에 사용 승인의 신청 대상을 보세요. 밑줄 칠 거. 건축주가 건축 허가 규정이나 건축 신고 규정이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자, 밑줄 쳐야 될 게 505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밑줄 치세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에 밑줄 치세요. 절대 시험에서 완료한 후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면 틀려. 며칠 내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고요.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 못 받으면은 자기가 건물 못 쓰는 거죠.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며칠 내에 의무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요.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라. 가로 2번에 사용 승인서 교부.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현재 이게 7일이에요. 7일 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가로 3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박산 1번. 7일 내에
검사 실시해서 합격했는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냥 써도 된다. 2번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뒤로 넘기시면은 가로 6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는 방가로 3번이 지문 1개씩 나와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인데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또 기억이 안 나. 건축 허가 제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있는 게 거기에 우리 왕십리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거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 체납을 안 했거든요. 그 사업주가 건축주가 그렇다고 해서 개통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임시 사용 승인했어. 그리고 계속 연장하고 있어. 왜? 대형 건축물이라서. 예,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건축주한테 빨리 기부 체납해라 그래도 안 하고 있고 안 한다고 해서 이거 문 닫을 수 있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연장하고 있어. 임시 사용 승인. 예. 그 다음에 우리 기타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겨주세요. 건축물의 유지 관리 넘겨주시고 건축 지도원 왠지 지도원 그러니까 북한 냄새가 나죠? 예, 그렇잖아요? 건축 지도원은요 시험에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한 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파파라치예요. 파파라치 건축 지도원이 파파라치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기 학원가 1번지인 노량진에요 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장학생인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칠판 쓰잖아요. 그리고 이쪽 쓸 때쯤 되면은 일어나서 조용히 반대편을 지워줘요 이렇게. 예. 다음 시간에 쓸 것은 안 지우고 다 지워줍니다. 이걸 지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도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 선생님 과목을 다 외워요. 그리고 이분이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노량진 출신 강사를 해. 지방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제 그 지도원 하던 친구들이 저기 지방의 중소 도시 가가지고 공법 선생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개정이 올해처럼 많이 되잖아요. 올해 많이 되면은 항상 한 주 늦게 진도를 나가요. 제 동영상 신청해서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노량진 출신 지도원인데 노량진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제 지방에서 강의를 해요. 가끔 저한테 메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작년에 강의한 거 똑같이 강의하는 우리 학원 선생님이 계시대요. 예. 그 단 지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도원은 파파라치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원은 파파라치입니다. 가끔 가다가 지도원이 냈던 문제를 들고 저한테 틀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 화가 나 죽겠어. 화가 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도원은 증표 제시 있잖아요. 요것도 있고 업무 범위 정도 한 번만 읽어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건축물 대장 넘겨주시고 등기 촉탁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 우리 대지와 도로라는 게 있죠. 먼저 1번에 대지가 나오는데 저 대지가 나오는데요. 졸다가 이제 깜빡 잠을 깨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낮은 대지란 뜻이야. 저 대지가 아니라 낮은 대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낮아도 괜찮다는 거. 시험에 지문에 2번 나왔고 습지나 매립지도요. 요거 건축 가능합니다. 성토나 집안 개량만 하면 돼요. 대지에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괴는 무너질 괴자예요. 무너질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뒤로 넘겨서 514페이지에 3번 대지에 조경하고 오른쪽에 공개 공지는 거의 매년 나와요. 지금요. 이게 예전에 한 7년 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다가요. 출제위원이 한번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되신 분은 이걸 매년 내고 있어요. 지금요. 예. 3번의 대지의 조경은 원칙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나무 심어야 돼요. 조경해야 돼요. 자, 이제 예외 조경 의무가 없는 경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외가 시험 문제예요. 1번하고 9번은요.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야. 1번하고 9번은요. 이유를 알고 외워야 돼요. 그다음 2번, 3번에 나오는 공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규모예요. 조경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4번의 산업단지의 공장은요. 산업단지 자체 조경이 돼 있어요. 따로 조경할 필요가 없어요.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금성 같은 데는요. 중국의 황제가 사는 자금성은 나무를 안 심었대요. 조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대. 위험하기도 하고 자객들이 항상 나무 뒤에 숨어서 칼을 던지거든. 그래서 암살에 시달리던 중국 황제들은요.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해서 조경을 안 하겠죠. 자금성 가면은 햇볕을 피할 데가 없어요. 자, 6번에 이제 축사가 나옵니다.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짐승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짐승한테 조경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살이 연해지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축사는 조경이 필요 없어요. 자, 7번의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말해 3년간 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년간 쓰는 가설 건축물을 위해서 조경 안 합니다. 8번의 물류시설, 규모 그만한 물류시설, 창고 같은 거는요. 조경 필요 없다. 단 가로가 시험에 나왔죠. 주거나 상업지역은 삭막해지니까 조경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 10번의 1, 2, 3번은 관광지예요. 나무 심었죠. 창문 여니까 경치가 안 보여.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마지막으로 생긴 주문이에요. 골프장. 공을 때렸는데 나무에 걸려. 골프장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515페이지 공개 공지가 나오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시내 지나가다 보면요. 대형 건축물 옆에 대형 건축물 자, 이 공개 공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공개 공지. 자, 이런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빌딩 옆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돌로 만든 탁자도 이렇게 있고요. 돌로 만든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통나무 같은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붕 만들고 기둥 세우고 여름에는 넝쿨 같은 걸 올려가지고 햇볕을 피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데가 바로 공개 공지인데요. 이거는 저 대지 소유자가 사람이 좋아서 설치한 게 아니라 건축법 규정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공개 공지는 어느 용도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중에서 설치하는 것. 개발된 주상공 중에서. 시험 문제는 주상공 중에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는 곳, 전용 주거 지역이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3문제나 나왔어요. 자, 전용 주거 지역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개 공지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와 준주거 지역에 설치해야 돼요. 상업지역 4군데는 다 설치해야 돼. 근데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 공업지역, 공업하고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않고요. 준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합니다. 전용이나 일반 공업지역은요. 공해가 있죠. 화학공장 옆에 공개공지 설치해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쉬었다 가라. 죽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용공업, 일반공업에서는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상공 중에서 3개 용도지 설치 안 해요. 여기 시험 문제라고. 전용 주거지역만 시험에 정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자,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나오죠. 자, 요거는 대표적인 건물을 외우는 게 좋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옆에 보면은요 공개공지 있어요. 무대도 마련돼 있고 단 가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는 공개공지 없어요. 왜 안 만들까? 만들어 놔봤자 사람 못 써요. 사과 개짝이나 쌓아놓는다고.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빌딩, 숙박시설, 남산 힐튼 호텔 같은 거.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자,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건축 면적 아니에요. 대지 면적 10% 이하. 15%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경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이것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팠는데 돌이 하나 나왔어. 고인돌이래.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대요. 이거 발견되면 다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지 말라고. 그거 딱 두면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 계산해 주겠대요.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도 공개 공지 설치할 수 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로. 2번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긴 의자나 파고라 등을 설치할 것. 파고라가 뭐예요? 파고라. 예? 파고라. 파고라 할 때 파자가 무슨 파자냐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 파고라 할 때 파자가 무슨 파자냐 그러는데 파고라 할 때 파자는 한자가 아니라 영어예요. 파고라가. 무슨 파자가 없어. 파고라는 영어야. 영어. 파고라. 예. 이게 파고라야, 이게. 위에다가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의자 만든 거 있죠. 이걸 파고라라 그래요. 영어로 파고라 그럽니다. 그 파자가 무슨 파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다 이거지. 예전에 그 물어보신 분이 성이 소씨인 분이 계셨어요. 성이 소씨야. 그래서 제가 소씨 중에는 미인이 많다 그랬거든. 자기 말고 또 누가 미인이 있냐? 소피아 로렌, 소피 마르소, 소공녀. 예. 그런 소가 아니래. 파도 그런 파가 아니야. 그래서 파고라는 영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아주머니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기억나. 아주 백치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백치미가 있는 분. 시험 붙었어 그래도 아주 신기해요. 시험 붙었다니까요. 물론 한 2년 걸렸는데 붙으셨어요. 백치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건축 기준 완화가 있죠. 이거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요. 감사의 뜻으로 1.2배, 오른쪽 박스 위에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5번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자진해서 설치했을 때도 1.2배까지 완화시켜 준다. 그 다음에 공개 공지 등의 이용 보수,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조문이야, 최근에. 그래서요, 우리 여기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의류 쇼핑센터 있죠. 그 앞에 보면 공개 공지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공연을 하는데 신인 걸그룹들이요, 옷을 굉장히 춥게 입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연간 60일 가능해, 공연.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보 빌딩 지하에 교보 문고가 있는데요. 그 앞에 공개 공지에서요. 5월달 가정의 달하고 10월달에 독서의 계절 때 재고 도서를 팔아요. 날짜 씌워보면 딱 60일이야. 재고 도서. 진짜 주옥과 같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재고 도서로 30%에 팔아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예. 플라톤, 뭐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 책 이름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주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윤리학 책 이름을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 남봉꾼이 됐어.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그런 주옥과 같은 책들을 공개 공지에서 팔고 있다. 왜? 판촉 활동을 60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 우리 도로가 나오는데, 자, 이 도로 같은 거는 우리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도로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도로가. 자, 도로는요, 단독 문제로는 자주 안 나오고요.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그래서 도로가 단독 문제로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잖아요. 도로 학원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통행 도로가 있고요.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가 있어요. 불가능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자, 통행 도로인데 우리 도로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도로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설치할 예정도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통행 도로는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도로예요.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 그 말은 이 길은 사람도 걸어갈 수 있고 차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폭은 4m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통행도로예요. 도로의 기본이죠. 그럼 우리 통행도로는 자 517페이지 보세요.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4m 이상인데 이런 도로가 설치가 되는 근거가 박스 안에 둘 중에 하나야. 자,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4m 이상일 때 건축법상의 통행도로가 돼요. 그러면 박스 안에 1번 보세요. 건축법상 도로는요, 건축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이든 하여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란 뜻이에요. 박스 안에 2번,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했습니다. 여기다 도로 설치하겠다. 그때부터 건축법상 도로야.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4m 이상일 때.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건축법상 도로는요, 보행이 불가능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을까? 안 돼. 보행이 불가능해서. 보행은 가능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대요. 바로 계단식 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언덕에 있는 집이 있죠. 계단 올라가는 이 계단이 도로의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행 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폭이 3m 이상만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막다른 도로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 그래요. 그래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요, 도로 폭이 2m 이상은 돼야지만 막다른 도로가 돼요. 이 조건에 해당 안 되면 우리는 도로란 말 안 쓰고 골목길이라 그래요. 자,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은 도로 폭이 3m 이상은 돼야 돼.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때는요, 원칙적으로 폭이 6m 이상은 돼야지만 막다른 도로가 됩니다. 단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일 때는요, 4m 이상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봤더니 끝에가 이런 대지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막다른 도로죠. 이 대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래요. 근데 이 막다른 도로 끝에 있는 대지에서요, 불이 난 거야. 불. 파이어가 난 거지, 파이어. 그러면 이제 빨간 차가 와요. 와서 호수를 풀어서 불을 끄려는데 소방 호수 길이가 35m거든요. 35m 이상이면요, 호수가 닿지 않아 가지고 불을 못 끌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방차가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폭 6m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소방차는 4m만 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6m를 요구하는 이유가 2m짜리 승용차가 하나 주차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폭이 2m를 넘지 않거든요. 그래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방차가 들어와서 차를 돌려나가기 위해서 6m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소방차는요 6m는 못 돌려요. 엄청 커요. 사거리에서만 돌린다고. 들어갔다 후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요 이렇게 주차 차량이 없다고 봐가지고 4m 이상만 되면 돼 폭이. 예.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요 35m가 나오면 다 불 끄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다른 도로가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데는요 그 혼다에서 나오는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1500cc 큰 거 이만한 거 있거든요. 혼다 골드윙 길이 지나가다 보면 후진 기어가 있어. 오토바이 후진 기어가 있어. 왜냐하면 혼다 골드윙을 몰고 골목에 들어갔는데 막다른 도로가 나온 거예요. 이걸 못 돌려요. 오토바이 너무 커서. 그래서 후진 기어 놓고 나오라고 후진 기어를 만들어 놨어요. 혼다 골드윙. 내가 그거 하나 살고 싶었는데 집에서 못 사게 해가지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흙을 갖다 눈에 뿌리고 살까 싶었는데 갖다 뿌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거 못 사게 해가지고 그거 살려다가 또 예전에 저지당하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 오토바이 있어요. 예, 거기에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펫보이라는 거 있어. 펫보이. 그것도 살려고 했더니 또 역시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래서 흙을 또 뿌리려다 못 뿌리고 내가 그거 타고 내 출근하는 게 소원이야. 출근할 때 그거 타고 다다다다다. 저기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나오죠. 도로는 위치를 지정만 하면 공사하기 전에도 도로예요. 도로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밑에 박스 1번이나 2번일 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일 때 이럴 때는요.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안 받고 도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예외 없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519페이지 3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나오죠. 요거는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하는 것은 접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서. 근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출입을 못 하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2m는 접해라. 예외가 있어요. 이쪽이 공지가 있어요. 그럼 일로 출입하면 되니까 이때는 2m를 접하지 않아도 돼. 이쪽이 만약에 요역지고 여기가 승역지다. 통행지권이 있다. 일로 출입하면 되기 때문에 2m를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를 보시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역권이 있을 때 2번 공지가 있을 때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농지법에 나오는 농막을 지을 때 농사 짓다가 쉬었다가 가는 농막을 지을 때는 맹지에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로 3번의 기준의 강화.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람이 많이 살아요. 폭이 6m 이상 도로의 대지가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공장일 때는 3000 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사람이 별로 안 살거든요. 그럴 때는 2m만 접하면 돼요.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2m만 접하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건축선이 나오는데요. 건축선은요. 건축사 시험 문제예요. 건축기사 시험 문제입니다. 건축선은요. 그래서 그 의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고 건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건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 한계선이 건축선.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시험에 역사상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출제 오류가 돼서 복수 정답 인정했습니다. 왜?
법대 교수님이 건축사 시험 문제 내보고 싶다고 냈다가 실수한 거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집 풀 때 제가 딱 한 번 설명드릴 거예요. 넘겨주시고 522페이지를 보세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나오죠?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 지하는 넘어도 괜찮다.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도로예요. 그러면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죠, 그냥. 그럼 요 건축선에 맞게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요. 딱 맞춰서 지었어. 별 문제 없죠. 근데 대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고개를 빼고 밖을 보는데 이쪽으로 트럭이 지나가요. 근데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가 4.5m야. 그러면 요 사람은 본네트 위로 올라타게 되고요. 창문을 열고 보던 사람은 화물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4.5m 이하 부분은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 넘지 않게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하라는 규정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는. 523페이지에 우리 또 중개업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나오네.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가 나오죠. 근데 2번의 구조안전 확인을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박스에 나오죠.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 왜 4번 나왔을까?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개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내겠다. 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4번이나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개정이 돼요. 작년에 개정됐어요.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올해 또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요. 이거는 6년에 한 번씩 나와요. 예. 올해 아니면 내년이 6년째야. 예. 그래서 나중에 외울 겁니다. 넘겨주세요. 피난시설 그런가 보다 넘겨주시고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넘겨주시고 529페이지 보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나오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밑줄 칠 거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그게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밑에 대지의 분할 제한 있죠.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대지의 분할 제한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 쫙 넘겨보시면은 530페이지에 분할 제한 면적 있죠? 이걸 별표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 기타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는 돼야 분할이 가능해. 분할되고 난 면적이 요 면적에 미달되면 안 되니까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전용 주거지역 1종에서는 분할 제한 면적이 얼마인가? 배운 적이 없대. 선생님, 전용 주거 1종 언제 가르쳤냐는 거야.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얼마야? 60. 예. 예,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합격으로의 문을 통과해야 되니. 예. 괜찮아요, 여러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자, 높이 제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가로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상이한 높이 지정.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뒤로 넘기면 532페이지죠. 2번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나오죠. 이게 1조권이에요. 1조권도 원래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딱 두 개 지문만 시험에 나와요. 딱 두 개 지문. 자, 우리 가로 1번에 밑줄 칠 게 있습니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적 밑줄 치세요. 가로 1번에 제목을 밑줄 치라고. 정북 방향 격리 밑줄 치세요. 이 시험 문제 그냥.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북쪽에서부터 건물을 떨어뜨려서 지어야 된다. 요 지문만 나온다고 그냥.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2번 공동주택의 경우 나오죠. 자,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여러 동의 건물이 있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었죠. 이것을 인동거리라 그래요. 아파트의 101동, 102동, 103동까지 떨어뜨려서 짓는 거리, 인동거리 그러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시험 문제예요. 가로. 공동주택이라는 단어 뒤에 가로 있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밑줄 치세요. 이것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래, 딴 생각하지 말고 가로 2번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예. 가로 2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공동주택 뒤에 가로가 있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 지문만. 중심하고 일반 상업지역은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곳이에요.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일조권을 포기했어요. 바짝 붙여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박스는 다 건축사 시험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다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4페이지 가로 4번 높이 제한 적용 제외.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시험에.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535페이지에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고도지구라고 나오죠. 거기는 고도지구는요. 최고 최저라는 것이 삭제됐어요. 그 가로를 삭제해 주세요. 그냥 고도지구는 그냥 하나만 있고 최고 최저라는 말이 삭제됐다. 예, 개정돼서. 예, 그래서 가로 부분을 지우면 돼요. 예. 자, 뒤로 넘겨 주시죠. 이제 건축 설비가 나오잖아요. 중기업과는 별 상관이 없겠죠? 건축 설비. 오른쪽에 비상용 승강기를 한번 보세요. 승강기가 한 번 나왔어.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15년 전에 비상용 승강기 31m를 넘을 때 설치한다. 소방 사다리 높이가 31m예요. 그 사다리 닿지 않으면은 탈출용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죠. 참고로 보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539페이지에 특별 건축구역 나오죠? 예.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곳이고요. 지정권자, 1번의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밑에 박스 외우지 마세요. 이제 넘겨주시고, 역시 뒤도 외우지 마시고, 자, 암기할 거, 2번의 지정 제외 구역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544페이지에 6번을 보세요. 지정 해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4가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특히 3번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5년 대신에 2년을 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건축 허가 취소고 이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제 5년.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요. 546페이지에 적용 배제 규정.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오죠. 이거 참고만 읽어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1번에 통합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 미술 작품 설치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형 빌딩 앞에 보면 조각상이 서 있거든요. 건축주가 예술을 좋아해서 세워놨는가? 아니야.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특별건축구역에서는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로 넘겨주세요. 특별가로구역 이거는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때 551페이지에 건축협정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소유자 지상권자 나오고 자 전원의 합의 밑줄 치시고요. 전원의 합의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3개 밑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3개 밑줄 치시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지역 1, 2, 3, 4, 5번 그 박스 거기만 체크하세요. 이게 한 번 나올 것 같았는데 한 번 나왔었거든 사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건축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봐야지 이해가 돼요. 자, 뒤로 넘겨주시죠. 예. 이제 559페이지 보칙하고 벌칙 나오는데 느낌상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보칙하고 벌칙은. 그렇지만 몇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563페이지 6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있죠. 이거는 1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는 이것을 제가 가르쳤다고요. 1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 이거. 예. 체크해놓고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보면 돼. 보기 싫으면 문제집에 있으니까 하나 풀어보면 되고 569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많이 쓰여요. 그런데 14회 공인중개사에서 한 번 나왔어. 15년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집 풀 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건축법을 다 공부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7문제 중에 현재 5문제 분량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건축법을 할 때는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분량을 또 가르칠 거예요. 이번 달에 강의 안 한 내용들이 있죠. 추가하고. 물론 매일 나올 부분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조금 늘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마지막에 건축법 강의는요. 전체 달을 강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 능력에 맞게끔 찍어서 공부하시면 돼. 나는 5개만 마치겠다. 4분의 1만 해. 나는 그래도 고독 좀 한번 노려보겠다. 나는 암기력도 돼. 그러면은 제가 나머지 추가로 강의하는 부분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분의 1만 해도 전혀 문제는 없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 이제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